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주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29일이죠. 29일 날, 일단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에 대한 얘기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를 해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가 1.65% 상승, 나스닥 3.19% 상승, S&P 500 2.28% 상승했던데 반해 한국 증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8%, 코스닥 0.62%,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요렇게 놓고요. 요걸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인데요. 사실 지금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조정이 강하게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목표치를 사실 넘어선 정도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강한 반등세로 돌려주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했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장세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다음 주 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의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우의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요.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지난주 그림을 보면 지난주 이 하락분, 그러니까 이 3주 전에 이 캔들과 지난주에 이 캔들, 지지난주에 이 캔들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뭐 아쉽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다시 반등 가능성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고스란히 반등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서 똑같이 이것처럼 다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남아있는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횡보보다는 약간이라도 위로 좀 올려주는 그림의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S&P 500은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죠. 똑같이 지금 다우하고 거의 그림이 똑같은데 회복 자체가 다우는 아까 한 80% 정도 회복이 됐는데 S&P 500은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렸다가 60일선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종가상으로는 지금 최고가를 보여준 상태였고요. 아마 얘도 이번 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지금 있어 보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역시 다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최근 계속 다우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다우보다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는 다우는 요렇게 복귀를 시키고 끝났죠. 이 3주 전, 그 다음에 2주 전, 그리고 지난주 해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마감가 자체가. 이 시가 부근에서 딱 마감을 했죠. 근데 얘는 살짝 위로 올라섰죠. 얘가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죠. 뭐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가 일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들 수 있는 현재의 그림입니다. 나스닥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가장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 고점을 찍고 이 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 목표치가 한 60% 정도, 61.8%뭐 그 근방 정도쯤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저점을 낮추면서 조정을 강하게 주었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지금 세계의 3대 지수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저항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요렇게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요 지금 고점 15,800포인트 정도 전후에 있는 이 고점을 한번 요번 주 벗겨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미국 이 3대 지수를 놓고 보면 일단은 이번 주도 추가적으로 강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줄이면서 그래도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의외의 돌발 악재만 없다면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 예상치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얘도 거의 지금 회복을 한 상태 정도. 근데 이전 전주에 비해서 저점까지도 다 감싸 안는 캔들로 보면 사실 좀 괜찮은 캔들이죠. 다음 주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좋은 그림인데,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6월 또는 8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밀리기 시작한 흐름에서 지난 11월 말 저점을 찍고 이후 반등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입니다. 지금 2,960, 3,040 정도에. 이번 주도 사실은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줬을 때 우리도 조금 강하게 올라와서 3,050포인트 정도까지를 올려주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왔으면 윗꼬리를 좀 단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박스권의 가능성은 일단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다만 이쪽으로 한번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요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주는 게 조금 좋을 수 있는 게, 이유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는 게, 요걸 한번 넘어서고 나면 수급이 조금 바뀔 이 수급이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이 수급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보면 지금 당장 뭐 3,050 올라가면 좋겠다 그 개념보다는 나중에 시장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놓고 보면 3,050포인트 위로 올려주고 이게 요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21선까지 넘겨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시장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바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내려오는 20주선이 있어서 또 한번 걸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돌파 시도가 이번 주에는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뚫어도 됩니다. 일단 돌파 시도라도 윗꼬리로라도 이 20주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라도 나와주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거죠. 지난주 상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경제 지표 뭐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게 미국의 11월 PCE였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한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아주 좋은 기대,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어, 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의 이 우려가 사실 지금 굉장히 큰 상태고,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인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텍사스 쪽 지역 쪽에서 정유 시설이 파괴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또 여파도 지금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 넘어가면서 이제 연말 분위기에서 소비 심리들이 조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이가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주종이 됐고 확진자나 위중증자 외국 쪽에서는 지금 이쪽이 주종으로 된 이번 변이가 주종이 된 국가들에서는 확진자, 위중증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확진자들 수는 조금 늘고 있어도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확실히 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죠. 물론 지난 한 주는 조금 줄었어요. 왜? 워낙 그동안 많이 크게 늘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밤 토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 항공 승무원들의 확진이 나오면서 항공기에 무더기 결항이 나왔다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도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이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전면적인 봉쇄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지금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리고 일면 성공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요 의외에 요런 돌발 악재가 하나 일단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월요일 날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대가 결항된 것도 아니고 170여 대 이상 이 결항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란이 있었죠. 일단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외인들 매수세가 괜찮았고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괜찮았습니다만 제가 이거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위로 올려치면서 외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밑으로 내려 찍는 걸 받아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삼성전자 뉴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개인들이 결국 참다 못 참고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손절 물량을 차곡차곡 받기만 하는 외계인들과 기관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뒤 다시 끄집어 올리고 이 끄집어 올려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때 개인들 들어오고 요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다시 주가는 밀리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요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이 털어내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먹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시장 내용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 이제 밑으로 내려 찍는 양도세 회피 물량은 거의 정리는 다 됐다는 얘기를 지난주 정도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지금 현재 물량 받아먹기만 하고 위로 올려치지 않는 물량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빠져나갔던 물량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28일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29일부터 가능하잖아요. 빨라야. 아니면 내년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치고 위로 올려쳐주는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 한 주 그랬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번 주 변화 가능성이 일부 일단은 조건은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지출 법안 요것도 한번 또 노이즈가 한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부채한도 협상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통과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한숨은 돌린 상태인데 그쪽에서 일단 이 예산안 조정권을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지출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였는데요. 일단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 이 조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어떤 지금 이 사회 지출 법안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의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모습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 한번 중간에 출렁임도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었죠.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계속 대화 협상 중인 상황이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아마 지금 절반으로 지금 깎인 상태잖아요. 처음에 어 얼마였습니까? 3.5조였죠. 3.5조에서 시작했던 게 1.75조까지 깎인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깎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도 조금은 더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시장의 일부 통과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었나요? 그때는 이 무산 가능성 때문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통과 가능성이 생기면서 살짝 또 복귀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 통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약간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다만 단기간에 통과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의 이 나스닥의 강세 역할도 했었습니다만 이쪽도 그렇고 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증시에서 제가 오전 전망 뭐 마감 시황 오전 시황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날 제가 제목으로 살려는 드릴게 살려만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아는 드릴게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그 제목을 적어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얘가 우리나라 일단 시장을 살려줬죠. 일단 살려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정도로 나왔었고 4분기 이후 상황 내년 상황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K 쪽으로도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전망도 뭐 춥지 않은 겨울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바꿔놓은 게 마이크론이잖아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리게 만들어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상황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오늘 나온 얘기 뉴스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이 얘기였잖아요.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위중증이나 사망률, 치명률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다만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컨트롤 해주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외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나왔던 뭐 네이처지에 올라온 그 논문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백신들 있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4개의 백신 기존의 백신으로는 현재의 변이를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맞고 나서 뭐 진짜고 일시적인 정도로 보호 효과가 있고 그 뒤로는 안 된다. 따라서 전용 백신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네이처지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부스터샷이 만병통치약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쪽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얼마나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부작용이 좀 적은 상태에서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뭐 빌 게이츠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지금 일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인데요. 일단 다음 달에 미러 정상회담 다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협상을 할 예정이고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일단 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 막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난주에 나왔고 그걸 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스관을 봉쇄를 했죠. 그래서 가스 대란이 지금 뭐 난이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요. 요 부분 나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 한번 드릴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근본적인 부분으로 이게 해결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연말 북클로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요즘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얼마 안 되는 물량 가지고 우리 지수를 지금 들었다 놨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뭐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느껴지실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가 좀 더 올라와야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 지수를 올리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요 부분도 뭐 요번 주 놓고 봤었을 때 이렇다라는 건데, 요 거래 대금과 관련해서 시장의 정상화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수요일 날 따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다 보니까 배당락일이 이제 28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28일까지는 종목을 들고 계셔야 내년 뭐 4월이든 5월이든 그때 그 종목이 배당을 한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락일은 이제 2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일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배당을 받으시려면 시간 외까지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장일은 우리나라 일단 30일까지는 정상 진행이 됩니다. 31일 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까지는 정상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장은 1월 3일이죠. 1월 3일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요건 1시간 늦춰서 시작을 하고요. 마치는 시간은 그대로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주 일정은 아닌데 다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1월 일정이죠. CES 1월 5일, 우리 시간으로 1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은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지난주였죠,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정기구독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따로 한번 내용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일정 매매로 한번 보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일단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요번 주 좀 지켜봐야 될 부분. 만약에 내가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매매를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CES 2022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임박해 있긴 한데 움직이는 상황 보고 많이 안 움직인 애들, 관련주들 중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지금 거래량도 안 나오고 아예 지금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일명 조금 소외돼 있는 이런 애들을 건들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수급이 좀 잡히기는 하되 다른 애들보다 조금 위치가 좀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거고, 얘는 지금도 충분히 여건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예상을 보게 되면요. 일단 제가 보는 이번 주 예상은 코스피는 2,970에서 3,050. 요거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바람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랫단 라인을 일단 2,970 정도에서 좀 다지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990에서 1025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하반기 들어와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 초반기까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지난주 금요일 날 자동차 섹터들 좀 좋았었잖아요. 당분간 좀 순환매 좀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안에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좀 일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JP모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NFT.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시장이 얘네가 뜨면 여기에 2차 전지까지 포함됐었는데 얘네가 뜨면 시장 전체적으로 힘을 못 써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시장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애들을 다 팔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이 같이 가면서 얘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마 내년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요것도 뭐 수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들도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정도에도 조금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